수사기관이 조금 망설이는 사이에 국민 여론이 더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례죠? 2018년에 PC방 살인 사건. 이거는 국민청원 이후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성수동의 PC방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네. 저도 이 사건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봤는데 뭐 일일이 세세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C방에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툼이 이제 말다툼이 간단히 벌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칼을 구입해서 돌아와서 이제 고의적으로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서 살해를 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이제 가해자인 김성수가 자신이 이제 심신미약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제 변명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요. 이것 덕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상을 게시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개해야 된다는 청원이 100만 건이 넘었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김성수의 이제 신원을 이제 공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 체포됐던 김성수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에 이를테면 분노 조절을 못할 만한 이제 상황인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그 자리 자체가 치워달라고 해서 이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그것을 안 치워줘서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본 다음에 이제 저 김성수의 이른바 저 시점까지 어떠한 생활을 해왔느냐, 이걸 우리가 좀 판단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조사 등에 의하면 사실상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쉬운 상태에서 화를 안 내도 되는데 네. 갈등 상황이 봉착하게 되면 아주 그 극단적인 분노가 치닫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였던 것으로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와의 문제, 또 가정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뭐 이것이 그 연결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갈등 자체를 물리적으로, 더군다나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목전에 있는 것을 무조건 폭발해 버리고 마는, 그래서 사실은 이 제3자가 봤을 때는 굳이 화가 나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대한 판단을 잘못 왜곡해서 나에 대한 무시, 나의 그 인격에 대한 손상,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극단적인 분노와 함께 그 공격 행위로 나갔다. 뭐 이런 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관련된 뭐 이런 그 정신적인 상태와 같아서 뭐 국립 그 법무병원에서도 평가도 있었고 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김성수가 국민들의 공분으로 신상이 또 공개가 됐다면 이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바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그 N번방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공개된 거예요? 네, 조주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적인 성착취물, 양산이라든가 혹은 공유를 하고 또 유포를 했던, 그래서 상당히 공분을 샀던 사건의 주범인데, 이 시점은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화두를 좀 던졌습니다. 과연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사법부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고 있는가?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적 제재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이미 김성수 사건으로 인해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 국민의 그런 분노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이 조주빈 N번방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법이 너무 미흡하다, 처벌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분노를 느낀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경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교도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운영자에 의하면은 이런 조주빈과 같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흡하다에 따라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뭐 얼굴, 나이,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른바 사회적인 사형을 선포를 한 거죠. 이런 방식 말고도 이제 주홍글씨라는 그런 자경단 역시도 활동이 있었는데, 이제 아예 이런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이런 가해자들을 추적을 하고 또 응징한다는 명분 하에서 이렇게 설립된 자경단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사방, N번방에 직접 들어가서 이 신상들을 확인을 하고 이후에는 이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이버 자경단 형태도 있었습니다. 정 작가님, 그런데 이게 이 디지털 교도소 이런 사적 제재가 네. 더 논란이 일 수 있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경찰이 체포하고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해도 네. 사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한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적 제재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서 신중하지만, 그런 사이버에서 활동하는 쪽은 이제 정작 당사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생기게 되고 개인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죄의 경중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생겨 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여기에서 이제 성범죄자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본인은 그냥 들어갔던 것뿐이지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 건에 예.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사적인 제재가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멈춰지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억울하고 이제 뭐 분노스러운 지점이 있고 저를 비롯한 많은 창작자들이 웹툰이나 웹소설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사적 제재를 하는 내용의 통쾌한 내용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고 좀 걱정스럽고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뭐 조심해야 될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뭐 10명의 범인을 체포하더라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